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은 좀 테마가 좀 코믹해요. 그렇죠? 그래서 김민재를 밀어내려면 초등학생 몇 명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오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흑칠판이 아니라 전자칠판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감독님한테 이번에 제가 좀 요청을 했거든요. 왜냐면 흑칠판에서 하는 게 좀 한계도 있고 그리고 김민재 얼굴 이거 AI죠? 네. 근데 되게 AI가 되게 잘 그렸다. 그래서 난 이 사진을 봤는데 이 꼬마 아이들이 얼굴이 다 똑같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오늘은 어찌됐건 이제 제가 과학 강사이다 보니까 이제 주제는 김민재를 밀어내려면 초등학생 몇 명 필요할까 이게 주제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걸 설명을 하려면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부제목으로 이제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내용을 밑에다 같이 써드린 거예요. 이건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김민재 선수를 요번 영상에서 주인공으로 채택을 한 이유가 뭐냐면 수비수로 되게 유명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되게 핫했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근데 요즘 좀 폼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 있나? 네. 벤치에 있어요. 어, 그러니까 주전으로 뛰고 있는 상황도 아니야. 그래서 저럴 거면 그냥 나폴리에 있었던 게 더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러니까 이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이 축구 선수들이 감독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폼이 막 확 올라가고 확 떨어지고 이게 차이가 되게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맨유 경기를 보통 찾아서 보면은 거기 은베모라는 선수가 있는데 감독 모르죠? 네. 이름 좀 특이한데. 근데 은베모라고 하는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막 폼이 막 미친 듯이 올라와서 경기할 때마다 한 골씩 계속 넣었어요. 근데 이제 마이클 캐릭 감독으로 맨유 감독이 교체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골을 아예 거의 못 넣어. 그래서 은베모가 나는 솔직히 그거 보면서 처음에는 감독을 탄다라는 걸 생각을 못 하고 은베모가 요즘에 토종 비결이 안 좋은가? 운세가 안 좋나 여자친구랑 싸웠나 막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감독의 영향이 되게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감독의 영향도 있을 거고 본인의 그런 멘탈적인 것도 있을 거고 한동안 되게 안 좋은 일 되게 많아. 가정사까지는 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제일 사실 신경 쓰이는 일이기는 하거든, 가정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좀 폼이 좀 요즘에 좀 떨어진 게 아닌가. 근데 나중에 언젠가 다시 올라오겠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비를 제가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어찌됐건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게 줄다리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한쪽에서는 이쪽으로 밀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밀고 하다 보면 이제 움직이지 않고 딱 정지되어 있는 시점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축구 포지션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공격보다는 이제 수비 쪽이 조금 더 이거에 맞죠? 그래서 디펜더로 들어가는 선수들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힘센 수비수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센터백이거든요. 풀백보다는. 그래서 지금 풀백하고 센터백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왔는데 저도 이 큰 차이를 잘 몰랐어요. 감독님도 이번에 공부했죠? 네. 지금 감독님의 눈빛이 지금 거의 학자 수준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화면에 안 보여서 그러는데 공부 엄청 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풀백의 대표적인 선수가 제가 알고 있는 선수로는 루크쇼. 그 다음에 이제 센터백 하면 우리 이제 김민재 선수. 이제 땅을 엄청 물리네요. 센터백은 말 그대로 그 중간 센터, 골 앞쪽에서 맡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센터백이고 풀백 같은 경우에는 양 사이드에 있는 수비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제가 이거를 포지션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골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수비수가 두 명이 서 있을 수 있어요. 이 수비수 두 명을 우리가 센터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쪽에도 수비수가 서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풀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이 묶음과 이 묶음 각각 다 수비수인 거는 맞기는 한데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 골문 앞에 있는 수비수가 갖춰야 될 자질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풀백에 있는 수비수가 갖춰야 될 자질이 있을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 가운데에서 돌아다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양쪽 윙에서 돌아다니는 선수들에 비해서는 뛰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거리로 따져서 봤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윙으로 들어가거나 풀백 같은 경우에는 저 끄트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지구력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달리기도 빨라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공격수 중에 달리기 빠른 선수들이 윙에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음바페 같은 경우에도 보통 윙에서 뛴단 말이죠. 근데 음바페가 치다를 되게 잘해요. 치고 달리는 거. 그러면 음바페가 막 이렇게 달려가는데 이 수비수가 얘를 따라가지 못하면 수비를 못하겠죠. 그래서 보통 풀백에 있는 수비수들 같은 경우에는 힘으로 뭔가 공격수를 밀어낸다라는 느낌보다는 빠른 속도로 더 먼저 달려가서 앞길을 막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달리기가 되게 빨라야 돼요. 그리고 근지구력도 좋아가지고 계속 달려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달리는 그 거리 자체가 가운데 있는 선수들보다 훨씬 더 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제 오래 달릴 수 있는 그 체력 좋은 선수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는 여기에 있는 수비수가 아니라 이제 중간에 있는 센터백 수비수이기 때문에 뛰는 양이 양쪽 선수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기는 한데 요즘에는 그 스포츠 선수들의 그 수준이 옛날과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상향 이렇게 평균화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센터백이면 골만 잘 막으면 되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골도 잘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달리기도 잘 뛰어야 되고 가끔은 공격도 좀 해줘야 되고 약간 멀티를 바라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우선 피지컬적으로도 키도 되게 크고 190인가? 네네. 김민재 선수는 어깨도 되게 넓고 키도 되게 크고 피지컬도 되게 좋은데 달리기도 굉장히 빠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아시안컵인가 그거를 아빠랑 같이 보는데 사실 가족들이랑 같이 보긴 했는데 뭐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빠랑 뭐 나밖에 없어가지고 나머지는 뭐 자기 할 일들 하고 이제 아빠가 젊을 때나 축구 뭐 그렇게 열심히 봤지 지금 나이가 이제 한참 가지고 축구 찾아보시거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시안컵을 아빠랑 같이 기회가 돼서 봤는데 그때 김민재 선수가 막 뛰어가서 막 맞고 막 이런 거를 보더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저놈은 아주 쓸만하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빠 저 축구 선수 누군지 알아?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누군진 모르지만 저 선수는 수비인데 달리기가 빠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요즘에 되게 잘 나가는 선수야 라고 했었던 거 기억이 나요. 뭐 요즘엔 좀 폼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때 아시안컵이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김민재 선수. 그래서 센터백 하면 이제 중간에 있는 김민재 선수가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제가 여기다 쓴 거고 이 선수가 이제 몸싸움을 잘하는 선수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공격적인 수비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뚫리면 큰일 나겠는데 싶으면 이제 몸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는 막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그 리더형 수비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보통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묵묵히 공을 막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센터백에 있는 좀 공격형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수비수들 사이에서도 좀 리더형으로 좀 통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야, 넌 거기서 뭐 넌 저쪽에 서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김민재 선수가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전에. 예전에 뭐 손흥민 선수한테도 빨리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지. 그때 맞아 나도 봤어 그 매스컴 통해서 본 것 같아. 쟤는 왜 흥민이한테 그러는 거야? 네,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보통 센터백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크쇼는 김민재 선수하고는 성향이 거의 반대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맨유 선수인데 제가 루크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내가 루크쇼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그 저의 이제 굉장히 친한 로스라고 하는 친구가 루크쇼를 도대체 왜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님 찾아봤어요, 루크쇼? 부상을 많이 입고 막 맞아. 검색해봤는데 막 목발 짚고 있던데요? 사진 찾아보니까 목발 짚고 네. 있었죠. 저는 이제 루크쇼를 그 전 시즌 동안에는 못 보고 요번 시즌만 봤는데 부상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얘가 유리몸인지 사실 나는 몰라서 그냥 난 좋아했는데 이제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루크쇼는 너무 부상을 많이 입어가지고 팬들이 별로 없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루크쇼 얘기도 한번 자세히 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 루크쇼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에 대한 그 집중력이 되게 높고 그리고 몸이 이 김민재 선수에 비해서는 신장이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루크쇼가 다리가 막 그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그 축구
축구 삭스 있잖아요. 삭스를 항상 내리고 싱가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싱가드가 너무 불편하대. 근데 루크쇼가 평상시에 말이 되게 없고 내 생각에는 말로 소진될 에너지를 그냥 다 공에다가 집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살짝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중도가 공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선수들이 부상이 잦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냥 공만 보고 막 뛰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태클도 잘 걸고 수비도 되게 잘하는 그런 선수? 이 선수가 이제 풀백이다 보니까 이제 스피드 아까 얘기했었던 이 윙, 이 끄트머리 있는 부분을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우선은 속도가 되게 빨라야 되는데 속도 빨라요, 루크쇼가. 그냥 갑자기 어디에서 쏜살같이 달려와서 슬라이딩 하면서 수비를 해. 그러니까 키가 막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민첩성도 되게 좋고 오버래핑은 그 공격수보다 더 먼저 뛰어가서 이제 막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도 필요해요. 왜냐면 원체 이런 구석진 곳에 이 선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풀백 선수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막 공격수들이 좀 많다. 여기에 선수들이 모여있다. 그럼 이쪽으로 크로스해서 넘겨줘야 돼요. 이게 멀리 있는 선수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 실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1대1 수비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네. 그 다음에 이제 긴 거리를 달려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구력도 필요하고 뭐 수비수니까 당연히 순간적인 판단력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루크쇼의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 이 선수가 은근 덩치가 있어요. 뭔가 단단한 그죠? 단단한 느낌 있죠. 그 외에 조기 축구에도 보면은 축구 잘하시는 아저씨들 보면 몸이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딱 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도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근육도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내가 알기로는 루크쇼는 조금 너무 단단한 근육? 그래서 아마 부상이 잦은 걸로 나는 알고 있어. 이건 나의 그냥 뇌피셜이야. 그러니까 근육이 약간 좀 물렁물렁하고 약간 부드러우면 이게 뭔가 외력이 가해졌을 때 이거를 충격을 좀 흡수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런 근육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루크쇼는 근육이 너무 단단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단단하니까 다른 선수랑 부딪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근육 자체가 찢어지거나 뭐 이렇게 부러지거나 약간 그런 느낌의 부상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격이 흡수가 안 되는 거지. 몸이 너무 단단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깨도 꽤 있고 이렇게 몸이 두꺼워 여기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깨 싸움에서 뒤지지 않는 은근 덩치가 있다. 키가 크진 않지만 덩치가 있다. 그러니까 키가 좀 이런 김민재 선수처럼 막 190까지 되는 정도의 키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무게중심이 좀 아래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루크쇼가.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으면 잘 안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다리도 튼튼해. 내가 봤을 때 두껍기도 하고. 그래서 균형 유지에 탁월하다.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고 키도 좀 작은 편이기도 하고. 근데 막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또 내가 작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작다는 얘기인 거지. 그다음에 이제 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몸싸움 능력도 좋고 뭐 한 번 공 잡으면 절대 안 뺏기려고 하는 뭐 그런 느낌? 근데 얘가 공을 힘들게 빼서 이제 막 몸싸움하고 막 이렇게 빼서 그리고 다른 선수한테 패스를 해줘. 그럼 다른 선수가 뺏겨. 뭐 이런 느낌. 힘들게 뺏어서 주면. 1대1 수비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루크쇼의 특징은 요 정도. 그러니까 좀 힘이 세고 달리기도 빠른. 난 좋아. 난 이 선수 좋아해. 말이 많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묵묵히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센터백이잖아요. 그래서 센터백 자질을 보면 공을 뺏는 게 목적이니까 어깨 싸움 당연한 거고 뭐 밀어내는 거. 뭐 이렇게 다 넘어지잖아요. 다 넘어뜨리잖아요. 뛰어가서 이렇게 탕 치는 거지. 약간 그 날아가던데 다. 코뿔소처럼 다 이렇게 치고 우리가 나가는 거지. 그 왜 볼링 칠 때 다 쓰러지는 것처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공중볼도 어느 정도 이제 얘네 걷어내는 게 가능한 거죠. 키가 크니까. 키가 크니까 코너킥 같은 거 찰 때 운이 좋으면 이제 골 넣는 경우도 헤딩. 그치, 헤딩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버티는 힘.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게 되는 테마죠. 버티는 힘. 얼마만큼 잘 버티고 밀리지 않느냐. 이제 김민재 선수. 그 다음에 위치 선정, 태클, 그 다음에 수비 리더십. 수비 리더십이 여기에는 없는데 이쪽에는 있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야, 넌 이쪽에 가서 서. 야, 너 빨리 뛰어와. 뭐 이런 거를 김민재 선수가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빨리빨리 하라고 얘기했었던. 김민재 선수의 특징이라고 하면 공중볼 경험이 많고 키가 크니까 이건 확실히 유리한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이커 밀어내는 거, 힘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진로 차단하는 거. 원체 이제 피지컬이 크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시야를 막는 기능도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선수가 요만해. 이렇게 막을 수 있잖아. 앞에 누가 있는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이 좋다. 그 내용이 여기에 같이 나와 있어요. 키 큰 사람으로 사는 건 어떤 기분일까? 모르겠어.
나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센터백이 이제 두 사람인데, 보통은 두 사람인데, 김민재 선수가 있는 센터백,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센터백이기는 한데, 한 사람은 약간 공격적인 센터백이고 한 사람은 약간 침착형 센터백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 풀백이 아니라 센터백 내에서도 캐릭터가 좀 다르게 포지션이 취해지는구나, 이런 거 생각하고 아마도 그 구단에서 다른 선수들을 영입을 해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침착한 센터백이 뭐 다른 데로 이적해서 갔다. 그럼 이 자리가 공백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다른 팀에 있는 선수를 또 데리고 와야 되니까 김민재가 다른 데로 가면 뭐 다른 선수, 비슷한 선수를 또 영입을 해 가지고 와야 될 테고. 제가 뭐 이렇게 영입하고 이적하고 이런 건 잘 몰라요. 거의 전략 이런 것도 거의 몰라요. 이제 점점 알게 되겠죠,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센터백의 종류에 대한 부분을 살짝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선수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라파엘 바란인데 은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하긴 했었는데, 전 이 선수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스포츠 선수로는 되게 핸디캡을 갖고 있는 선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다리가 이거 뭐 이렇게 이름이 있던데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무릎 외반이라고 하나? 맞는 것 같아요. 무릎 외반 맞죠? 네네. 근데 그게 뭐 병적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주 미세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무릎이면 되게 무릎이 약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축구 선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잘하는 선수예요. 지금 저 유니폼도 레알이잖아요. 맨유에서도 뛰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부상으로 인해서 일찍 은퇴했어요. 근데 무릎 부상 당연히 있었고, 이게 무릎이 약하니까 무릎만 부상이 있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다 연결돼 있으니까 몸이. 그러니까 당연히 햄스트링 뭐 이런 데 다 이제 계속 부상이 있는 거죠. 이게 상체가 아닌 이상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내 생각에는 뭐 엉덩이, 정강이, 무릎, 뭐 햄스트링 이런 쪽에 계속 잦은 부상이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선수가 원래 부상으로 은퇴할 만한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상은 어떤 애들이 당하냐, 공에 대한 몰입도가 너무 심하고 이렇게 근육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어디에 부딪히거나 뭐 이런 경우인데 되게 차분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도 좀 뒤늦게 알았죠. 아, 은퇴를 했구나. 결국 은퇴를 했구나. 무릎이 안 좋아서 은퇴. 나이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31살에 은퇴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예상하긴 했는데 너무 빨리 은퇴했다. 이제 그 생각이 좀 들었죠. 그리고 성격이 되게 이타적이야, 이 선수가.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는 야, 너 이쪽으로 서, 야, 빨리 안 해. 뭐 약간 이런 이렇게 혼내는 아빠 느낌이라고 하면 약간 인자한 엄마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막 그 더울 때 음료수 챙겨주고, 주변에 있는 선수들 음료수 챙겨주고, 여름철에 이렇게 목에다가 두르거든요. 열사병 안 나게. 그거 하나씩 다 챙겨주잖아요, 선수들한테. 그래서 쟤는 인성이 진짜. 그러니까 정말 아빠 엄마 느낌이야. 근데 둘이 완전 캐릭터가 달라가지고 그 센터백에 만약에 우리나라 선수에 이제 김민재 선수 있고 여기 이제 라파엘 바란 선수가 있으면 딱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분형 센터백, 그 다음에 이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형 센터백. 그러니까 캐릭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위치 선정하고 그 다음에 위험한 태클, 이 선수는 잘 안 해요. 차분형이기 때문에 되게 신중한 편. 그러니까 신중한데 부상을 입어서 은퇴를 했다라는 게 솔직히 좀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원래부터가 그 스포츠 선수로 막 그렇게 적합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1살까지 버텼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기적적인 일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라인 유지에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이 라인 유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예전에 전략집이라고 해서 축구 전략에 관해서 쓰여져 있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읽다가 재미없어서 중간에 갖다 버렸어. 너무 어려워.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3-4-1 뭐 무슨 전형 뭐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4-3-1 전형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그런 거가 쓰여져 있었던 책이었는데, 그게 전형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감독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자기 자리만 이렇게 굳건히 유지를 하는 경우는 없고, 내 바운더리를 정해서 이 바운더리 안에서는 좀 자유롭게 움직이게끔 냅두는 감독님이 있고, 어떤 감독님은 너무 자유를 줘가지고 내 포지션은 여기인데 저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라인만 딱 유지를 해서 여기에서만 뛰는 선수들이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이런 차분형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바운더리 바깥쪽으로 웬만하면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가 적어요. 그래서 내 구역은 내가 지킨다.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고, 상대를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공간을 지키는 그런 센터백의 성향이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이 라파엘 바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면은 내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얘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골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골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크로스바잖아요. 여기가 포스트고 그러면 얘가 이 키가 원체 크니까 한쪽 손으로 여기 크로스바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서 있는 상태에서 옆에 또 이제 골키퍼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를 잡는 장면이 항상 기억에 남아요. 여기를 잡고 수비를 해.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쟤는 저기를 자꾸 잡을까?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얘가 여기를 잡고 있을 때가 보통 어떤 때냐? 공이 이미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공이 박스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른 선수들도 어땠겠어요? 열람 안 하겠죠. 여기 안에. 근데 얘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몸싸움에서 이길 자신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딘가를 좀 지지해서 잡을 수 있는 이 크로스바를 이렇게 잡고서는 좀 지지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몸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얘가 뒤로 넘어간 상태에서 공을 만약에 걷어낸다라고 하더라도 이 라인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골로 인정이 돼 버리니까 이 라인을 좀 몸으로 느낄 수 있게 이 크로스바를 잡고서는 수비를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 라파엘 바란 같은 경우에는 가끔은 그 골키퍼 같다라는 느낌? 항상 골키퍼랑 같이 서 있거든요, 여기 옆에. 그래서 골키퍼는 손을 쓸 수 있지만 이제 얘는 손을 쓸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는 뭐 머리로 막든 아니면 다리로 막든 해야 되는데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예전에 어떤 장면을 한번 봤냐면 누군가가 골을 찬 거예요, 공을. 찼는데 이 라파엘 바란이 여기 지금 서 있잖아요? 공이 라파엘 바란의 여기 발을 맞아서 이렇게 슈르르르륵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 슈르르륵 타고 올라갈 때 이제 라파엘 바란이 머리를 한번 이렇게 딱 숙이니까 이게 공이 앞으로 튕겨나가죠. 그러면서 막는 장면을 내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얘가 진짜 확실히 그 차분형 센터백인 게 맞는 게 아마 김민재 선수였으면 여기서 가만히 기다려서 공이 올 때 어떻게 해서는 걷어낸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마 그 선수를 막았을 거예요. 그 선수가 안으로 못 들어오게끔 이제 막는 역할을 얘가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얘네 둘이 역할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축구 좋아하는 분한테 내가 얘기를 들은 건데 그러니까 보통 김민재 선수의 그 공격형 센터백은 좀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분형 센터백은 약간 뒤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수가 막 달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김민재가 막 뛰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는다고 하더라도 못 막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김민재 선수가 뚫려버려요. 이제 이게 뚫려버리게 되면 이제 야단 나는 거지. 그때 이제 차분형에 해당되는 센터백이 그 이후에 얘를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다른 데서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라인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하다. 차분형이고 되게 신중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쪽에 서 있는 그 차분형? 신중형 센터백은 보통 내향형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는 외향형. 내향형. 아빠와 엄마. 그래서 여기 지금 핵심 포인트가 차분형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지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격형은 사람을 좀 따라가는 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피드가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근데 얘는 사람을 따라가진 않아요. 라파엘 바란 같은 경우.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공이 이쪽으로 오면 빨리 이제 걷어낼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했었던 그 테마가 힘의 계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한 명과 김민재 선수의 힘을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초등학교 선수라네. 초등학교 선수도 있긴 하겠지 뭐, 그치?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너무 이제 이게 폭이 다양해가지고 이제 임의로 한번 정해봤어요. 그래서 몸무게를 평균으로 한 35kg 정도로 정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민다라고 했을 때 이제 벽을 민다라고 했을 때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을 대략 한 100N 정도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벽을 미는 거랑 초딩이 벽을 미는 거랑 같은 힘은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더군다나 운동선수인데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이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딩과 다르게 우선 피지컬적으로 봤을 때도 원체 이제 좀 거구니까 키도 엄청 크고 체중도 35에서 88이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버티는 힘, 경기를 하나하나 이제 따진다라고 했을 때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몸싸움 순간에서는 수백 뉴턴 이상의 힘을 낼 수 있겠죠. 지금 여기 뚫리면 골이 먹힐 수 있는데 살짝 뭐 이렇게 밀겠어요, 그렇죠? 센 힘으로 밀겠지. 그 수백에 해당되는 이상의 힘으로 제가 임의로 한번 정해봤어요. 그게 한 800뉴턴 정도?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대략 한 800뉴턴 정도. 이거는 약 제가 임의로 정한 힘의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생 한 명의 힘이라고 했을 때는 한 100뉴턴 정도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거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예요. 제가 임의로 정한 평균치. 그래서 필요한 초등학생은 그럼 몇 명이냐? 김민재 선수가 800뉴턴의 힘을 내고 초딩이 100뉴턴의 힘이니까 결국엔 나누기 했을 때 몇 명이 필요하다? 8명. 그쵸, 8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8명을 AI로 8명 맞죠? 한놈 두식에 석산도 그리고 오징어 계산 치면
그렇죠. 이렇게 밀어주는. 근데 이거를 8명이 와서 민다라고 했을 때 김민재가 밀리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힘의 평형까지 가려면 8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한 명이라도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김민재가 밀었을 때 이 초딩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김민재 힘이 더 세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줄다리기 할 때 안 움직이는 딱 그 힘의 평형 있잖아요. 그거를 유지를 하려면 8명이 이렇게 밀어주는. 딱 엉덩이 밀 수 있는 정도의 키겠네. 이 정도면 한 몇 학년 정도 됐을까? 초등학교 한 저학년 한 2학년? 그치 요즘 애들은 되게 빨리 커. 아유, 그래 얘네들이 이렇게 밀고 사인 하나씩 받아서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답은 8명으로 우리가 이제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김민재 선수의 그 힘의 평형에 대한 부분을 같이 다뤄봤어요. 그래서 네, 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월드컵 지금 우리나라 이제 돌아왔어요. 어제 돌아왔나? 오늘 새벽 오늘 3시. 새벽에 돌아왔나? 네. 오늘 새벽에 네, 32강 탈락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딱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월드컵이 끝나지는 않아서 지금 어느 나라가 우승을 할까 이제 감독님이랑 점쳐봤는데 전혀 예측을 못하겠다는. 제 생각에는 프랑스 아니면 아르헨티나가 좀 지금 주가를 달리고 있어서 둘 중에 한 팀이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메시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좀 폼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메시는 메시야. 메시 키모시 잘하더라고요. 근데 음바페도 잘해. 음바페도 지금 골을 계속 넣고. 약간 음바페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경기 뛰다가 안 되겠는데? 내가 좀 힘을 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골을 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모르겠어.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하고 맨 마지막에 결승에서 붙어가지고 둘 중에 한 팀이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너무 일찍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너무 아쉽다. 계속 선수들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전에 어디랑 했었지? 그 첫 경기 했을 때 오연규 선수가 체코였어. 근데 오연규 선수하고 황인범 선수가 한 골씩 넣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때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중에 딱 두 사람이 딱 골을 넣어가지고 오연규 선수 어린 선수이기는 한데 내가 눈여겨보고 있었어. 되게 열심히 뛰네. 뭔가 하긴 하겠다. 근데 이제 골을 한 골 넣었고 황인범 선수는 그 전부터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는 센스도 있고 야무져. 그래서 내가 예전에 치킨집을 차려서 치킨 장사를 해도 대박 났을 사람이라 내가 그 얘기했었는데 야무진 스타일이에요, 황인범 선수가. 네, 뭐 차야 될 때도 알고 패스해야 될 때도 잘 알고 그러니까 그런 센스를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건데 네, 그 경기를 계속 볼 수 없다라는 게 너무 아쉽기는 한데 아직 월드컵 끝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도 베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베컴의 회오리 슛 그 이렇게 쫙 이렇게 돌아가는 그 슛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준비한 건 많아요. 그러니까 베컴 영상이 먼저 올라가거나 아니면 베일 영상에 올라가거나 이제 스피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그 중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공이 어떻게 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 얘기하면서 이제 베컴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힘의 평형과 관련해가지고 김민재 선수의 그 수비, 그 자질과 이 선수의 재능에 대한 부분을 살짝 쿵 엿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